쌤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정리만 좀 해보자. 함수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되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되는 규칙을 함수라고 얘기한다. 노트가 있어요? 그럼 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이면지 하나 달라고 해.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되는 규칙. 그래서 함수를 배우기 전에 집합을 배우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거 눈치채봐봐. 어디에서 어디로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존재해? 어디에서 어디로 방향성이 존재한다. 함수는 방향성이 존재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게 제일 중요해. 함수에서는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집합에서 집합으로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집합을 부르는 이름이 있지. 그치? 하린 이거 뭐지? 이 집합? 오, 똑똑이. 정의역. 그럼 이 집합은 이름이 뭐야? 땡! 공역입니다. 공역. 그래서 집합에서 집합으로 할 때 어디에서 화살 쏠 준비하는 애들이 정의역, 화살 맞을 준비하는 애들이 공역. 그 다음에 이제 하린이가 얘기한 그 치역도 등장을 하는데 그 치역도 어떤 집합을 말하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어떤 집합이냐면 이렇게 쌤이 쓸 수 있어. 이거 봐봐봐. 이렇게 이거 무슨 얘기야? 치역은 어떤 거만 모아놓은 집합인 거야. 함수값만 모아놓은 집합인 거야. 그런데 그 함수값을 만드는 그 x들이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정의역에 속한 애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치역, 정의역, 공역 요거는 이름을 헷갈리지 마라. 그치?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 니네 아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냥 원소 쭈루루룩 나열한 걸 뭐라 그래? 원소 나열법. 이게 가장 쉽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 문제로 표현되는 거 중에 가장 많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치? 이 조건 제시법도 잘 봐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제일 아니 함수 문제 푸는데 무슨 조건지. 이건 집합을 표현하는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집합에 너무 꽂혀가지고 미안합니다. 집합에 너무 꽂혀가지고 쌤이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모두가 화이트를 다시 꺼내서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함수 종류. 무슨 함수 4개가 있는데 4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 아닙니다. 함수의 종류 4가지.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항등함수. 우리가 그 공수1에서 항등식 이렇게 배우잖아. 항등식 이건 뭐야? 좌변, 우변이 같은 거를 항등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항등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 쌤 그럼 이것 좀 한번 물어볼까? 그렇다면 쌤 여기서 이렇게 말해볼게. fx x제곱. 자, 항등함수입니까? 항등함수? 아니래. 하린이가 아니래. 그런데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항등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쌤이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가 읽혀진 거냐면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본 상태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의역에 대한 따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실수 전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쌤이 여기에다가 근데 있잖아 이거 x에서 x로 정의되는 함수인데 쌤이 여기에다가 x라는 집합을 0하고 1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물어봐. 이거 항등함수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때?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인지 파악할 때는 반드시 뭘 관찰해야 돼? 정의역을 관찰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의역이 뭔지 그거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역을 먼저 찾아라. 됐죠? 좋습니다. 그럼 항등함수는 한 요 정도. 근데 만약에 실수 전범위야. 아이들 실수 전범위. x가 지금 r이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x가 그러니까 정의역이 r.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실수 전체를 r 리얼 넘버의 집합이 돼서 라지 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그리고 내가 그럼 대표적인 항등함수 뭐야? 서연 뭐죠? y는 옳지 그렇게 보는 거야. 실수 전범위라고 한다면 y는 x, fx는 x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의역 전범위, 실수 전범위에서 우리가 항등함수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 용어를 내가 보니까 너네 선배들이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만 겁나게 헷갈리더라고. 근데 상수함수는 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가 야 상수함수 뭐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상수함수의 정의를 얘기해봐 라고 하면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입니다.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그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지? 만약에 쌤이 또 여기다가도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 말고 이번엔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물어봐. fx는 절대값 x. 이거 상수함수입니까? 그럼 당연히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근데 쌤이 또 여기다가 f가 근데 있잖아.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있잖아. x가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라고 쌤이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어때? 정의역을 관찰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되고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수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뭘 유심히 잘 봐야 된다고요? 정의역을 잘 봐야 된다. 알았지? 정의역. 함수를 관찰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을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표현할 때 알잖아. 뭐냐면 맨날 이런 거 나오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 거잖아. 여기 F가 있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여기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고 이게 지금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쓰는 거는 이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이렇게 보통 쓰죠. 근데 실수 전범위야 정의역이. 그럼 이렇게 쓰냐고. 아니지. 실수 전범위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 좌표로 가죠. y 여기 x 이렇게 해놓고 그치? 그럼 상수함수는 어떻게 간다고? 치역이 하나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 상으로는 상수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 어떤 x를 잡아도 같은 y, 어떤 x를 잡아도 같은 y, 어떤 x를 잡아도 같은 y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 상수함수 끝. 세 번째
1대1 함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랑 이 두 개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잘 들어봐. 쌤이 미팅을 나가요. 우리 몇 명이죠? 3명. 총 5명이 왔더라고. 여자 둘, 남자 셋. 쌤 얘기 잘 들어봐. 여자 둘, 남자 셋이야. 근데 남자애들이 소지품을 꺼내놨어. 자기 소지품. 그리고 여자애들한테 자, 하나씩 고르세요. 막 소지품이 막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애들한테 하나씩 고르세요. 그랬어. 하나 골랐고 남자 하나. 여자애들 또 하나 골랐어. 그럼 남자 하나 소지품이 남아 안 남아? 남지. 다시 봐봐. 여자 대 남자가 지금 2대 3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의 1, 여자의 2 이렇게 있고 남자의 1, 남자의 2, 남자 3 이렇게 있었던 거야. 소지품을 고르세요. 얘가 얘 골랐고 얘가 얘 고른 거야. 그럼 얘는 남아 안 남아? 남지. 이런 상황이면 1대1 함수야. 근데 야 인원이 뭐야 인원이 안 맞잖아. 나만 짝이 없어. 그래서 여자애 하나를 급하게 더 불러? 그럼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알았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똑같이 한 사람이랑 하나가 대응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여기에 원소가 남는 게 있냐? 그럼 1대1 함수고 남는 게 없어? 그럼 1대1 대응인 거야. 쉽게 생각하면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괜찮아? 자, 아무튼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인데 쌤도 아까 친구랑 셋이 나갔지? 이 남자도 3명이 왔잖아. 그럼 1대1 함수야, 1대1 대응 함수야?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았어. 자, 1대1 함수부터 가볼게요. 1대1 함수는 한글로 주저리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수학적 표현으로 쌤이 정의를 내려볼게. 정의역 원소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정의역 원소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역 원소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는 이렇게 표현 나오면 좀 촌스럽게 이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안 나와. 그냥 이것만 딱 나와. fx는 얘다. 이렇게 한다고. 알았지? 그럼 보자마자 1대1 함수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 되겠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대로 쌤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근데 여기에다가 쌤이 이렇게 잡고서 1, 2, 3 하고 a, b, c, d 이렇게 놔두고 f 하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1대1 함수다 이거지. 이건 1대1 함수의 예시를 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역 원소가 아이고 여기 x에서 y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y예요. 집합이 다르니까 x에서 y로 갑니다. x에서 x면 집합이 똑같아야 되죠. 네, 근데 이 만약에 그래프 상으로 1대1 함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프 상으로 1대1 함수를 나타내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는 건 어때?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여기서 너희들 잘 느껴봐봐. 이렇게 2차 함수를 이렇게 너네들한테 보여줄게. 물론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된다라고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fx 이렇게 쌤이 제시하면 여기서 질문을 할게. 할인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뭐 정답이야. 이게 지금 요렇게 같은 함수값이 대응된 x가 요렇게 보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이 2개가 같은 y값에 대응이 되면 이건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쌤이 만약에 이렇게 y는 fx는 x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x는 0 이상이라고 제한된 범위를 줘버리면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서 요렇게 제한된 범위를 둬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맞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됐습니까? 좋아요.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요, 당연히 1대1 함수여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1대1 대응 함수의 정의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여기까지가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쌤이 1대1 대응은 어떻게 봐도 된다고 했지?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뭐 해버리면 같아져 버려야만 1대1 대응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지?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만 1대1 대응의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쌤이 유한계였던 얘는요, 지금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공역이 4개잖아. 얘는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가 없었지. 그치? 만약에 그래프로 따진다면 약간 요런 느낌이지. 실수 전범위에서 본다면은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거는 있잖아. 지금 가로축으로 내가 선을 그어도 교점이 1개, 세로축으로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1개. 그래서 교점이 1개만 있어야 돼. 가로축으로 내가 선을 아무데나 그려도 교점이 계속 하나죠. 세로에다가도 아무데나 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죠. 이렇게 나와야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까지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요 얘기만 잠깐 해볼까요? 쌤이 이렇게 얘기하면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OX 승희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다. 아니에요. 맞아요? 앞에 할인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 포함관계. 맞아.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인간에게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여자는 인간이다. 맞는 말이죠? 그치? 네, 포함관계 맞습니다. 1대1 대응함수와 1대1 함수에 반대입니다. 반대.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지? 충분히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요 정도야. 함수에 대해서만. 근데 이제 뭐 상수함수다,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막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보통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 조금 어려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문제를 한번 조금 풀어보도록 하지요. 어떤 거를 쌤이 한번 볼 거냐면 66번 잠깐 봐볼래요? 66번 우리 교재의 198페이지에 66번 봅니다. 네, 198페이지에 66번 198페이지 66번 보여? 그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300의 값을 구해. 갑자기 이렇게 막 생뚱맞은 여러 가지 함수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가 문제인 거야. k가 소수이면 fk는 k래. 임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거래. 이거 한번 풀어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뉘앙스를 조금 느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소수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나왔어. 둘을 곱한 게 각각의 함수값들의 합과 같다. 이거는 문제의 해석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은데 소수가 나왔고 곱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그치? 뭐 하라는 소리죠? 그렇지.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수 나왔고 그 다음에 고백골로 나왔다?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맞아요. 300이라는 숫자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2의 제곱 10 3 5의 제곱 이렇게 되나?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내 느낌에는 곱하기니까 계속 하나를 따로따로 할 수 있겠지. 소수로 다 할 때까지. 그치? 그럼 뭐야? 2, 3, 5, 5. 정답은 17이 정답입니다. 17.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뭐 항등함수 다 나오고 뭐 여러분 이제 문제는 다 나머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짱구를 한번 쌤이 굴려보게 해볼게요. 어디를 보냐면은 90번 한번 가볼까요? 91번 한번 봐볼까요? 91번? 91번? 너무 어려운데? 91번? 그지? 91번 너무 어렵지? 아니다. 너는 시킬 거는 92번 먼저 시켜야겠다. 92번 한번 가볼게요. 92번. x가 1, 2, 3, 4, 5, 6, 7, 8. x에서 x로의 함수. 지금 공역 x라는 집합은 정의역이자 공역이 되는 상황인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라는 얘기는 그 중에서 하나는 대응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는 6이다. 오케이. 이거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2번은 쌤이 또 시간 조금 여유있게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시작. 92번. x가 1, 2, 3, 4, 5, 6, 7, 8이니까 f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이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중에서 어떤 정의역의 원소 2개는 하나에 대응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치? 그리고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어떤 건지에 대한 힌트를 준 거고요. 그치? 정답은 7이 정답입니다. 7. 조금 더 쌤이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자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했겠지만 92번 문제 풀 때 약간 이런 가닥을 잡아도 된다 이거지. 치역의 원소가 지금 x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잡을 때 차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쌤이 생각했을 때는 이 8이 있고 2,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치역이 딱 모인 상황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치역이 1부터 7까지 8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 1, 2, 3, 4, 5, 6, 7 이렇게 케이스를 2개로 나눠서 어떤 게 정답이 될 수 있는지 나 조건에 적용해서 구하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은 91번을 한번 지금 해볼게요. 91번 이건 쌤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1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러니까 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개념 설명하는 건 간단한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91번 집합 x가 1, 2, 3, 4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 더하기 fx가 5 이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x가 분명히 1, 2, 3, 4라고 얘기를 했고 가족권에서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그걸 만족한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돼? 집어넣어야지. F1 해야지. 이게 지금 5 이하 요렇게. 그 다음 또 2 F2 합성함수 나오죠. 4, 5 이하. 그 다음 3 F3 얘는 5 이하. 4 F4 이것도 5 이하. 그냥 냅다에 집어넣는 수밖에. 여기서 뭔가 정보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요거를 이제 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4 이항시키면 여기 이제 요거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어요. 3도 또 이항시키면 2로 바뀌고 얘는 없어지겠죠? 얘도 2가 왔으니까 3. 그 다음 얘도 잘 가. 얘는 또 넘어가면 4 이하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습니까?
됐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F의 치역은 1, 2, 4이다. 여기에서 이제 쌤이 F의 치역이 1, 2, 4다. 자, 지금 합성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냐면 얘 그릴 수 있죠. 1, 2, 3, 4 유한계니까 F 그래서 X 하고서 여기다가 1, 2, 3, 4 그리고 또 한 번 X 그리고 여기에 1, 2, 3, 4 그래서 F 두 번 합성 요렇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얘 있죠.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사실은 얘거든요. 왜냐면 F4가 1 이하다. 1 이하요? 1보다 작은 공역의 원소는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 자, 그럼 이걸 쌤이 받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봐봐봐. 한 번 F가 한 번만 대응됐을 때 원소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뭐뭐래? 1, 2, 4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1하고 2하고 4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인정이지? 인정이야? 자, 가볼게. 근데 4로 출발을 하면 두 번 대응이 되면 함수값이 1이 돼야 된대. 4로 출발을 해서 정역을 4로 출발해서 마지막은 1에 도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인정이야?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일단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대응이 돼야겠지. 그치? 그럼 얘가 어디서 출발할 수 있어? 갔다가 갈 수도 있어. 맞아? 두 번째는 갔다가 갈 수도 있어. 맞아? 세 번째는 갔다가 갈 수는 없어. 자, 이유가 뭔지 잘 느껴봐. 내가 일로 가잖아. 같은 F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여기 갈 수밖에 없잖아. 같은 F니까. 그럼 얘가 여기에 대응되고 여기에 대응되는 그 경우만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말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알았지? 지금 쌤이 뭐부터 할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먼저 1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1이 1로 가는 그 케이스도 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 2, 3, 4 있고 쌤이 여기서 또 X 자 1, 2, 3, 4 있고 그 다음 또 여기서 X 1, 2, 3, 4가 있을 때 1, 2, 4에만 대응돼야 된다 그랬고 4가 이번에는 2에 가고 여기서 1로 가는 요 케이스도 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 파란색으로 해야지. 요렇게 4가 1로 가고 1로 가는 케이스 4가 2로 가고 1로 가는 케이스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1이 1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1도 1로 갈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4도 당연히 1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요것도 괜찮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잘 들어. 이미 1도 1로 갔고 4도 1로 갔어.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운 얘기야.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치역은 2하고 4에도 화살이 하나씩 와야 돼. 인정이야? 날아올 수 있는 화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대응돼야 되는 애도 몇 개야? 2개야. 그럼 서로가 각각의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인정이야? 자, 가볼게. 그럼 2가 2로 간다 치자. 그럼 2가 2로 갔겠지? 그러면 3이 3으로 가. 3이 3으로 가. 그럼 이게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돼. 가볼게요. 3이 출발해서 끝나는 게 2 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3이 출발하면 어디로 끝납니까? 3으로 끝나버리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지금 2는 2로, 3은 3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 미안합니다. 2가 아니라 4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왜 갑자기 3으로 가고 난리야. 치역은 3이 안 되는데. 2가 2로 가고, 3은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3은 4로, 여기 4는 1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조건에 안 맞는 거 있는지 확인할게. 3에서 출발하면 1로 갔어. 맞아, 틀려? 맞지? 괜찮지? 2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났어? 2로 갔어. 맞아, 틀려? 괜찮지? 그럼 이거 어때? 함수? 가능하다 이 얘기야. 된 거 맞나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어떤 케이스가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일단은 요거 요렇게 가는 거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아? 그러면 하나가 지금 더 있지? 느낌 오지 않아? 1, 2, 3, 4 여기에서 1, 2, 3, 4 또 여기에서 1, 2, 3, 4 자,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 게 일단은 1이 1로 대응이 됐고 4도 1로 대응이 됐고 2가 2로 간 거를 봤는데 지금 1하고 2하고 4에만 대응돼야 되니까 이번엔 2를 4로 보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3이 2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거 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1이 1로 4가 1로 그 다음에 2는 4로 그 다음에 3은 2로 뭐 여기서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갑니다. 요거부터 볼까요? 2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났냐면 1로 끝났습니다. 가능하죠? 얘 볼까요? 3으로 출발해가지고 4가 됐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봐봐. 3을 2번 대응시켜서 함수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3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끝났어? 4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은 가능하지가 않다. 끝입니다. 됐어? 요거 봐봐. 얘는 4가 2로 2가 1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2가 1로 가야 되니까 2가 1로 여기를 대응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4가 2로 갔으니까 4가 2로 여기도 대응을 시킬 수 있어. 이 상태로 일단 세팅. 원소가 몇 개 날아올 화살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지금 맞을 준비를 하는 애는 하나야. 여기서 느낌 와?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야 되겠어. 이 둘 다 전부 다 4로 몰빵이 될 수도 있고 한 놈만 4로 가고 한 놈은 여기 이미 대응된 놈에 또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야? 그리고 얘가 4로 가고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대응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지. 쌤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한번 가볼게. 안 맞는 거 너네가 걸르자. 자 일단 첫 번째 둘 다 4로 가는 거 있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 둘 다 4로 가? 둘 다 4로 가? 그러면 3으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 2로 끝나. 돼야 안 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1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 2로 끝나.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둘 다 4로 가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됐나요? 둘 다 4로 가는 것도 괜찮다. 요것도. 됐지? 그 다음 또 있어. X에서 X로 가는 거 중에서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여기서 또 1, 2, 3, 4 쌤이 2번은 안 쓸게요. 그냥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4는 2로 고정이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정시킨 게 뭐였지? 아까? 2가 1로 가는 거 요거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둘 다 4로 가는 거 말고 3만 4로 가고 1을 여기로 대응시키고 여기로 대응시키고 그거 가능한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을 4로 보냈어? 그럼 다시 합성을 시키면 그 4는 어디로 갔을까? 2로 갔겠지? 그러면 3으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끝나는 거야. 3으로 출발해서 2로 끝나는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1로 갈게. 1이 1로 가? 그럼 그 1은 또 1로 갔겠지. 그것도 괜찮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것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이거 문제 4가 2로 갔고 2가 1로 갔고 쌤이 지금 3을 4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1을 2로 보내볼게요. 그럼 1이 2로 가면 2가 1로 가. 그럼 1이 출발해가지고 대응된 게 1로 끝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충분히 되죠. 그럼 여기서 얘가 2로 가는 것도 괜찮다. 됐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이 또 있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에서 1, 2, 3, 4가 있고 여기서도 1, 2, 3, 4가 있을 때 자 4가 2로 갔고 2가 1로 간 상태에서 쌤이 이번에는 1을 4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야. 1을 4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을 움직여 보는 거야. 3을 1로 보내볼까? 그럼 3을 1로 보내면 4로 끝난다 이거지. 3으로 출발해서 4로 끝나네. 3으로 출발해서 4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1로 갈 수는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2로 대응이 되면 3으로 출발해서 1로 끝나는 거야.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상황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요.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와요. 알겠지?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거 문제 그래서 어려워요. 자, 볼게요. 기억 보기부터 갑니다.
F4가 1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우리 했지만 F4가 1이야. 당연히 기억 보기는 적당히 공부하는 애들도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참이고 F3은 4냐? 여기서 볼까요? F3은 4 맞습니다. F3은 4 얘도 맞네요. F3은 4 얘도 맞아요. F3은 4 맞아요. 근데 얘는 F3이 뭐야? 2로 가면 뭐죠?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거 지금? 3이 2로, 2가 1로. 3이 갈 수 있어요. 1, 2, 4밖에 아닌가? 아니, 갈 수는 있어요. 응? 뭐가 안 맞는데? 아, 요 조건에 안 맞는구나. 이게 안 맞네. 이게. 미안. F2로 출발했더니 F2가 1로 갔잖아. 그럼 1이 4로 가버려서 F2가 4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기서 3 이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것도 안 되네요. 얘도. X. 얘도 불가능. 2로 출발해서 딩 4로 끝나니까 불가능. 얘도 X.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전부 다 남은 것들을 확인하니까 F3은 4인 게 확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참. 하지만 디귿 보기는 만족하는 함수가 1개, 2개, 3개, 4개라서 4개가 정답인데 가능한 4개가 정답이 아닌데? 쌤 못 찾은 게 뭐야 또 뭐야 2가 1로 갔어 1이 2로 갔어 이것도 되는데? 뭐죠? 빨리 찾아봐. 여기서 안 되는 경우 좀 찾아봐. 4, 1, 3. 3으로 출발해서 2 됐고 2로 출발해서 2로 갔고 1이 출발해서 됐고 이거는 맞고 얘는 4로 출발해서 1이 갔고 3으로 출발해서 2로 갔고 2로 출발해서 1로 갔고 1로 출발해서 1로 갔고 이것도 가는 건데 1, 2, 4 치역도 세팅이 됐고 오케이 얘는요? 1 4로 출발해서 1로 갔고 3으로 출발해서 2로 갔고 2로 출발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됐었네 왜냐면은 2가 또 걸리네 2로 출발해서 4로 끝나버리거든 2에서 또 걸리네 얘가 얘도 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3개네 3개 나머지 조건으로 맞추려고 했더니 2에서 다 걸리네 2 그래서 4개가 아니라 3개가 정답이에요 3개 가능한 함수의 개수 이게 조금 어렵다 얘가 조금 어려웠다 그 다음에 너네 문제 풀 때 또 너네 괴롭힐 문제가 지금 그 함수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또 순열조합 문제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헉헉대면서 힘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쌤이 한번 시켜볼게. 뭐 한번 봐봤으면 좋겠냐면 97번 봐봐봐. 97번 한번 해봐. 97번 지금 할인이 한번 시켜볼게요. 1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나요? 1, 4. 그렇지. 그럼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2는 어디에 대응돼야 되나요? 그렇지. 2가지. 3은요? 1은 안 돼요? 3가지죠. 왜냐면 1대1이란 얘기, 1대1 대응이란 얘기 없었어요. 알았지? 4는 똑같이 2가지, 5는 똑같이 3가지. 이 모든 5가지의 경우를 뭐 해야 돼? 곱해서 정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모두 다 곱해서 326, 326, 66에 36 곱하기 3, 108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알았지?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오! 103번. 필수라고 적혀 있네요. 103번 필수 해봐. 103번은 아마 개념에 입각해서 너 개념 아니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을 오래 한다고 막 이 문제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러니까 1, 2, 3 하고서 블라블라 하고서 R개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1, 2, 3 하고서 블라블라 하고 N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치? 기억 보기가 뭐라고 했냐면 N이나 R의 값에 관계없이 전체 함수의 개수가 N의 R제곱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방금 쌤이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들어갈 건데 갈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n가지예요. n가지. 얘도 동일하게 n가지, 얘도 동일하게 n가지, 얘도 동일하게 n가지입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n이 r번 곱해졌다. 그래서 n의 r제곱이 정답이죠. 니은 보기를 볼 건데 n이랑 r이랑 똑같대요. 개수가 똑같대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봐봐. 지금 이게 동일하게 여기도 R개가 있다. 자, 요런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잘 생각해. 갈 수 있는 게 몇 개? R개죠. 그치?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럼 얘가 하나를 선택했어.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가 되는 거야? R-1개. 그 다음 2개가 선택됐으니까 얘는 R-2개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얘가 가면은 한 개밖에 없을 거야. 그럼 1부터 R까지 연속적으로 다 곱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NPR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NPR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N이랑 R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PR, R팩토리얼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쵸? 문제에서 N이랑 R을 똑같이 봐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치? P, 순열은 N과 R 자리가 동일하면 그것의 팩토리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NPN, N팩토리얼, RPR, R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되는 거지. 그게 니은 보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디귿 보기를 한번 가볼게요. 디귿 보기. 여기는 여전히 N이었고. 자, 디귿 보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N이 R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쌤이 조금 더 오버해서 여기를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n이 좀 더 많다라는 걸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정의역 원소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잖아요.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잖아? 그럼 얘는 뭘로 푸는 거냐면 조합으로 푸는 겁니다. 조합으로 푼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택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만. 얘는 선택만. 그 날아오는 화살이 몇 개냐면 R개가 날아오거든요. 같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N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되냐면 R개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작은 건 작은 거에 큰 거는 큰 거에 대응이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그냥 NCR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야. 선택만. 조합으로 해결. 끝. 됐죠? 자, 합성함수는 어차피 대응을 몇 번 시킨다? 2번 시킨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합성함수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 그리고 합성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좀 같이 한번 봐볼게. 합성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서 쌤이 여기에서 이제 스몰 x를 잡고서 요렇게 여기다가 대응을 시킨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fx 이렇게 이제 이 y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z 하고서 g 이렇게 만약에 대응을 시켜버리면 얘가 대응이 됐을 때 뭐라고 되는 거냐면 fx가 분명히 여기에서는 치역, 공역의 원소가 됐었지만 여기 g로 합성을 할 때는 다시 얘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쌤이 여기다가 g, f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성 함수죠. 대체? 그래서 합성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쌤이 여기다 쓸게요. 합성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지금 y는 쌤이 f 동글뱅이 g x. 자, 이 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그 x가 g에 먼저 대응이 되는 거다 보니까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속해 있어야 돼요.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래야만 우리가 합성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g에다가 먼저 대응을 시키고 g 먼저 대응을 시켜서 여기서 gx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f라는 곳에 대응을 시키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gx, 치역이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걔네들 원소들이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합성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보다 커져버리면 이 함수는 대응이 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성함수는 정의 내릴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사실 뭐 합성함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쌤은 개인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자이스토리 문제에는 별로 많지 않은 걸로 보여서 쌤이 여기에서 다른 걸로 여러분들 연습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앞에 쌤이 예시를 몇 가지를 좀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가볍게 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분명히 또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신 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쌤이 우선은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알면 될 것 같은데, 함수를 두 개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함수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2 하고 1, 그리고 여기에 2, 이걸 쌤의 y는 fx.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잡고, 그 다음 또 하나는 gx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gx는 2, 1, 2. 이렇게 y는 gx. 자, 이렇게 두 개. 자, 그랬어요? 네, 그려놓고 이제 쌤은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 F 합성 G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F 합성 G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 합성 G. 자, 요 그래프 한 번에 어떻게 가는지 잘 봐봐봐. 먼저 그 x를 어디에 대응을 시킬 거냐면 g라는 함수에 먼저 대응을 시킬 거예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x를 처음에 정의역을 잡을 때는 g의 정의역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섹션을 1, 2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야. G랑 똑같이. G의 정의역이랑 똑같이 0, 1, 2 해서, 물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의 정의역 구간과 G의 정의역 구간이 일치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쌤이 이제 좀 색깔로 구분을 하자면 여기 0, 1, 2면 이 0, 1, 2를 여기다 해라. 요거를 그대로 여기 부분을 G가 먼저니까 G의 정의역대로 구간을 나눠주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함수가 달라지는 게 0하고 1하고 2다 보니까 쌤이 0부터 1까지 여기만 그릴 거예요. 여기만. 알았지? 자, 0부터 1까지 x가 변할 때 g라는 함수값이 어디에서 어디를 변하지? 2에서 1로 변하죠. 다시 얘기할게요. x가 0에서 1로 변할 때 y값 gx가 2에서 1로 변합니다. 근데 그 gx를 다시 f에 어디로 집어넣으래요? 정의역으로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2에서 1로 변할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2에서 1로 변하면 함수값 최종 0 찍고 어디로 갔어?
2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0을 찍고 2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0에서 1로 갈 때 2에서 1로 떨어집니다. 그럼 2에서 1로 떨어질 때 함수값은 0 찍고 2 찍는다. 0 찍고 2 찍는다.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끝. 그럼 다시 1에서 2로 변할 때 1에서 2로 변할 때 여기 구간에 이제 쌤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1에서 2로 변하죠. 그럼 여기서도 1에서 2로 변한다. 그러면은 2 찍고 어디로 떨어져? 0으로 떨어져. 이게 끝이에요. 얘는. 그럼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시키겠죠? y는 g 합성 f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스스로. 얘 한번 그려봐. 봐봐. 이제 F에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거를 다시 G라는 정역으로 넣어야 돼. 0부터 1까지 변할 때 얘부터 봐야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이번에는 함수값이 0에서 어디로 변하지? 2로 변하잖아. 그럼 0에서 2로 변하는 걸 그대로 여기로 보는 거야. 어떻게 돼? 2 찍고 1 찍고 2 찍지 않아?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하면 돼. 2 찍고 1 찍고 2 찍어. 이렇게 이제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걸 0부터 1까지 요 사이에 그려주는 거야. 다시 1부터 2까지 변할 때 봤더니 1부터 2까지 변할 때는 2에서 0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2에서 0으로 바뀌는 그걸 그대로 그려야 돼. 2에서 0으로 바뀌는 이거를 2, 1, 2 그럼 여기서 똑같이 2, 1, 2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끝. 그래서 y는 g 합성 f는 이렇게 그리는 거다. 끝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해놓으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요거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 또 합성함수 그래프 말고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 뭐냐면은 fx는 fx. 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랑 fx는 x. 얘 해석하는 방법이랑 일단 첫 번째 그래프 쌤 예시도 하나 보여줘 볼게. 예시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게 fx야.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 y는 x.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fx는 fx를 만족하는 x의 개수 몇 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이제 여기가 F가 밖에 있잖아. 여기도 F가 이렇게 밖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뭘 찾냐면 fx는 x를 먼저 찾아. fx는 x를 먼저 찾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f를 떼고 얘도 f를 떼는 거야. 그럼 fx는 x가 되겠지. 요거 말이야. 요거 맞지? 요거를 먼저 찾더라고. 그냥 그거 맞아. 근데 그거를 찾으면 지금 여기에서 y는 f 그려놨고 그 다음에 y는 x 그려놨고 그 둘이 맞나? 그럼 어디야? 여기 이렇게 이제 3개가 될 텐데 그거 3개 말고도 정답이 있기 때문에 쌤이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는 x 교점을 먼저 찾아. y는 fx와 y는 x하고의 교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x축과 그냥 교점을 지나는 가로선을 그어. 그 교점을 지나는 가로선을 그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 또 얘도 여기서 요렇게, 또 얘도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그 교점을 지나는 가로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생긴 교점의 개수가 바로 x의 개수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고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 케이스에선 총 9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 케이스에선 총 9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해요. 근데 나한테 보통 질문하는 게 이거를 질문을 한단 말이야. 왜 교점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그 교점들까지도 이것의 x의 개수가 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쌤이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서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를 좀 대입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쌤이 여기에서 봐봐, 가볍게 들어봐봐. 얘를 쌤이 A라고 아이들 잡아볼게. 얘 있잖아, 얘. 그럼 얘도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도 A가 될 거야. 인정이지? 그리고 여기를 쌤이 B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만약에 B를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면 B 또한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쌤이 지금 B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려고 그냥 간단하게 대입해서 보여줄게요. FB. 자, 갑니다. FB는 얼마예요? A잖아. 그래서 FB는 A가 돼서 이 자리가 A로 바뀐다? 그리고 FBA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A로 바뀌는 거야. 그럼 보여? A 집어넣으면 함수값 뭐 나오지? A 나오지. FA, A의 함수값은 A다. 어때? 성립하는 거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가 B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 얘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까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x의 개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fx는 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쌤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나오잖아? 그럼 너네가 이걸 그냥 그렸으면 좋겠어. fx는 x, 요거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꼴이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이거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x도 그려. 그래서 저 둘의 뭘 보면 된다? 교점을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저거를 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줄게. 식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이들 어떤 게 있냐면 나랑 합성을 시켰는데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fx랑 우리 조금 이따가 할 f의 역함수랑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성을 했는데 x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f랑 f의 역함수랑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식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물론 대전제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fx가 다항함수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쌤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다항함수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할게요. 다항함수면은 여기에서 요걸 만족하는 fx는 정해져 있어. 이걸 만족하는 fx는 정해져 있다.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fx는 x 얘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 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직독직해야 할 수 있거든. f랑 f의 역함수가 같은 다항함수는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이거 나왔어? 그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조건이 하나 더 있을 거거든. 그걸 보고 얘인지 파악하면 끝이야. 왜 이렇게 되냐면 알잖아.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을 역함수라고 해. y는 x에 대한 대칭을 역함수라고 하잖아. 얘 봐봐. 얘 자신 봐봐.
이거에 대해서 접어도 어때? 자기 자신이 되지. 대칭 축이니까 인정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바보라고. 얘도 이거에 대해서 접었어? 그럼 어때? 접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걸 얘기한다라는 것은 얘나 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직독직해를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됐죠? 네, 끝입니다. 합성함수 관련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역함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웬만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잘 풀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쌤이 걸리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데 문제가 다 어렵지가 않네요. 이 자릿수리는. 요거 한번 가볼까요? 조금 어려운 거 시켜볼까요? 128번. 조금 어려운 거 가볼게요. 128번. 128번 보이나요? 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다 한 번씩 봤죠?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쌤이 여기서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쌤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이 제시가 됐는데 그 방정식이 f, gx 는 fx. 자, 요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인데 fx 자체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어떻게 주어졌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게 지금 fx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물론 쌤은 인수분해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그냥 쌤 그대로 쓸게요. 2x 마이너스 3. 자, 쌤 그냥 문제만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합성을 했지만 결국엔 정의역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gx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모든 것에다가 x자리에 gx를 쓰세요. 그래서 지금 방정식 쓰면 봐봐.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여기 있던 fx도 요거 그대로 갖다 썼는데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빵이라는 방정식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 소거가 될 수 있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보이기 때문에 2차는 2차항끼리 1차는 1차항끼리 묶어버릴게요.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g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gx 마이너스 x. 자, 요렇게 해서 이것은 빵이다.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2차는 2차끼리 같이, 그 다음에 1차는 1차끼리 같이 이렇게 쌤이 묶었습니다. 네, 하고 보니까 또 gx 마이너스 x로 뭐 할 수 있다? 묶을 수 있겠네요. 자, 묶고 났더니 여기에서 남는 거는 gx 플러스 x가 남고 여기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남아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 gx는 x 요거의 근의 개수도 확인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 또는 gx는 뭐도 확인해줘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의 근도 확인을 해줘야 한다. 너무 빡세. gx를 보니까 g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걔랑 y는 x랑 만나는 거 봐야 되고 g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만나는 것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다가 얘는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아이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얘네 둘이야. 얘네 둘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y는 x를 먼저 그려줘. 여기다가 y는 x를 먼저 그린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도 여기다가 그린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도 여기다 그린다. 됐지? 됐어? 그 다음 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더 할 거는 뭐냐면 이 상태에다 얘를 그릴 거야. 이제 gx 그릴 거야. 근데 gx는 있잖아. 지금 쌤이 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1이라는 2차 함수야. 즉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인 거야. 이거를 쌤이 조금 더 여기다가 길게 요렇게 일단은 좀 더 예쁘게 그려놓고 자 이제 해볼게. gx를 그려 나갈 건데 gx는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 대칭축. 그럼 여기서 쌤이 이제 2차 함수를 그려 나가겠지? 근데 a 빼기 1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쌤이 여기서 그냥 대충 이런 모양을 계속 그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나게끔 해보는 거지. 저기 있는 직선들하고. 알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직선들하고 내가 지금 그려 나가는 2차 함수는 몇 개의 교점이 생기면 되는 거야? 2개의 교점이 생기면 그건 끝나는 거야. 쌤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좋았어. 그럼 계속 내려가. 내려봐. 그럼 뭐 하는 순간이 생길까요? 여기서 드디어.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접하는 순간보다 쌤이 조금 더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교점이 몇 개씩 생기더라? 2개씩 계속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치? 그럼 경계가 드디어 찾았어. 이 직선이랑 뭐 하는 순간을 찾자? 접하는 순간은 일단 찾아줘야겠네. 인정이지? 그리고 그거보다 a-1이 더 작으면 무조건 이쪽에서 지금 뭐가 생기더라? 계속 몇 개씩 생겨. 계속 몇 개씩 생기는 거야? 2개씩 계속 생겼을 거야. 쌤말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게 계속 쭉 내려가. 그럼 또 여기에서 나 또 뭐 하는 순간이 생길까? 얘 이쪽에서 얘랑 접하는 순간이 또 생기겠지? 근데 그 접하는 순간일 때는 봐봐 아이들 교점 몇 개 생기는 거야? 교점 몇 개? 3개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쌤 2개인데요? 쉥 가면 이쪽에서도 3개. 그래서 교점이 3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럼 쌤이 여기서 더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교점이 몇 개가 생길까요?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 좀 조심하세요. 얘 있잖아, 얘. 얘를 내가 지날 때는 교점 몇 개 생기는 거지? 3개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았지? 이 문제는 지금 2개였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인데 교점이 3개인 걸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거 못 찾아가지고 우르르 쾅쾅 했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은 지금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일 때 A값 찾아주고 접하는 순간일 때 A값 찾아주고 그 사이에 A값이 존재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쌤이 처음에 했더니 그때 A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때 이 접하는 순간일 때 A값이 4분의 1이 나왔어. 이때 판별식 쓰면 4분의 1이 나오고 또 이때 판별식 쓰면 A값이 4분의 얼마 나오냐면 17이 나와. 이때는. 이 직선하고 접할 때는 4분의 17, 이 직선하고 접할 때는 4분의 1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A는 얘보다는 뭐 해야 돼? 작고. 뭐야? 반대로 얘기했어. 쏘리. 얘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야? 반대로 얘기했어. 미안. 얘가 4분의 17이야. 얘가. 이거랑 접할 때가 4분의 17이야. 그러니까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그 사이에 나한테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 2, 3, 4 몇 개? 4개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근데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이거를 해석할 때 우리 학생들이 GX라는 걸 이 정의역 안에다 집어넣는 게 어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거든요. GX를 정의역에다 집어넣어서 방정식 작성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켰던 겁니다. 괜찮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가봅시다. 123번. 123번. 내가 해볼게. 123번. 조금 까리하지? 왜? A가 뭔지 모르니까 약간 까리하지? 잘 봐봐봐. 첫 번째, 지금 fx는 x 플러스 a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gx는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2개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2x-6이어서 x가 뭐 할 때?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x제곱이었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케이, 좋았어. 근데 이제 첫 번째 g 합성 f1. 자, 얘를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쌤이 지금 보니까 f에다 1을 먼저 대응시키는 거잖아. 그랬더니 뭐 나와? 1 플러스 a가 나와. 그러면 정의역이 a보다 큰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a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1 플러스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나오냐면 1 플러스 a의 제곱, 이게 이제 나오는 거야, 결과값이. 괜찮지? 인정이지? 자, 두 번째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아. f 합성 g가 지금 4, 이걸 구하래. f 합성 g 4, 그럼 4를 넣어야 되는데 내 말은 지금 4를 엿다가 넣어야 되냐고, 난 지금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뭐 해야 돼? 내가 몰라, 확실하게 몰라. 그럼 뭐 해야 되지? 연아? 둘 다 해봐요. 그렇지,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해서 여러분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4보다 뭐 할 때? 크다. 그러니까 4가 A보다 작아요. 4가 A보다 작아요. 그럼 그땐 그 4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겠지.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2 플러스 A가 나오는 거지. 두 번째,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4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4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16이 됐을 거고 16을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A가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1 플러스 A 제곱에다가 얘를 더해서 그 결과가 뭐 나오는 거 찾아주고 57이 나오는 거 찾아주고 1 플러스 A 제곱에다가 얘를 더해서 또 57이 되는 A를 찾는데 그게 각각 내가 가정한 이 범위 안에 맞는 A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기만 하면 충분히 답은 할 수 있다. 네. 내가 뭔지 모를 때는 수학은 무조건 케이스 나눠, 경우 나눠서 여러분들이 가정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아, 역함수도 할 얘기가 진짜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역함수란 함수의 방향성이 바뀌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역함수란 함수의 방향성이 바뀌는 함수예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연아 뭐라고 해요? 역함수란? 함수의 방향성이 바뀌는. 맞아요. 아, 자꾸 역함수를 y는 x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역함수란 함수의 방향이 바뀌는 함수. 역함수를 구해봐! 그러면 그때 y는 x 대칭을 시켜서 구하면 돼. 알겠지?